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2022년 새해 첫 장이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는 3,000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올해는 1월 효과가 쉽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석과 전망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그곳을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90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월요일 주식 닥터죠.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마지막 날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2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또 이번 주에는 12월 FOMC 의사록과 12월 고용 보고서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새해 첫 장인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코스피는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3,010선까지 올랐다가 다시 3,000선 아래로 밀리면서 0.37% 오른 2,988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매수를 했는데 특히 개인 매수세 3거래 연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역시 3거래 연속 강하게 매도세를 보이면서 오늘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장중에 잠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오늘까지 9거래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0.37% 오른 1,03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많은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로봇, AI 관련주들이 장중에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LG전자가 올해 CES에서 5G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로봇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선보일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급등했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콘텐츠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요의 바다 흥행 소식으로 관련주들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제이콘텐트리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드라마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개별주 가운데 EDGC가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 눈에 띄었는데요. 유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메타버스 모멘텀이 제약바이오주 쪽으로도 확산되는 모습,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원전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이 원자력 발전 사업을 환경 기후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고요. 또 이집트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원전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수나 추가 매수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연합의 녹색 분류 체계 초안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원자력 발전을 기후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초안은 27개 회원국가 검토한 이후에 이달 말경에 최종안으로 최종안으로 될지 말지의 여부는 이달 말 중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면서 또 안정적이고 싸게 대량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원전이 제일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또 두 번째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수원이 수조원 규모로 이지텔 다바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서 단독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최소 조 단위 규모 계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규모도 굉장히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내 업체가 기자재 공급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또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몇몇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한전 기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 이제 좀 대장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개통 설계와 원전 종합 설계를 유일하게 모두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시면은 이제 갭상승 출발하면서 9.41%대로 이제 시가부터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종가는 3.7%대로 또 전강 후약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악재라고 한다기보다는 갭 조정이 들어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일봉상으로 좀 더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이제 10월 중순경부터 11월 중순까지 좀 가파른 상승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150% 정도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하락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좀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박스 상단부가 10만 원대로 보여지고 있고, 또 박스 하단부가 8만 원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또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 상단까지는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상단 가격인 10만 원대까지는 좀 더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원전 관련주 하나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전기술보다는 오늘 상승폭이 덜했지만 일단 시가는 4.41%로 이제 또 갭상승 출발을 해줬고요. 그리고 종가는 2.7%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심해졌던 부분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래서 11월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11월 29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이날에 좀 주가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대에서 좀 급락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날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개파락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갭을 좀 메꿔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파락을 했던 부분을 좀 메꿔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제 일단은 유상증자 악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일단은 재무 구조가 그렇게 튼튼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단기 순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번 연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이제 최근 4년간 보셨을 때 적자 폭이 굉장히 심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4년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보율 자금 유동성에 대해서 이제 또 보시면은 자금 유동성이 계속해서 또 감소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4년 전만 해도 480%까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점차 감소를 해서 60%대까지 유보율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거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또 내년이랑 내후년까지 봤을 때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재무 구조가 그렇게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이 지금 원전 호재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클 것이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2.7%대로 마감을 해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악재가 이날 악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개파락을 했었을 때 당시의 가격인 22,000원은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봤을 때 22,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그때 보셔도 늦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주 중에 하나인 일진파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원전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오늘 이제 한전기술이랑 또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보시면은 8.4%대에서 갭상승 출발을 했고 또 종가 2.5%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 보면서 좀 더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한전기술이 아까 가파른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전기술과 비슷하게 또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3번을 높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3번이나 높여왔던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잠시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데 일단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61선에서는 지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완전히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또 한 번 고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이제 상승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를 그렇게 완전히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일진파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원전 관련주들 두 가지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별주 한 종목씩 봐드렸는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인 10만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분석 제시해드렸고 두산중공업은 재무구조 리스크 좀 집중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지만 목표가는 2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한 분석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게임주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 오늘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자, 그중에서 특히 오늘은 좀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왔는데 NC소프트가 장 초반 7%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그런 반면에 펄어비스나 컴투스홀딩스 같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NC소프트를 비롯해서 게임주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NC소프트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 게임주 전반적으로 또 공략을 어떻게 해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최근에는 이제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장중 7.1% 정도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개발하고 있고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게임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니지 시리즈랑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을 출시를 해나가고 있고요. 이제 NC소프트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른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게임주들보다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제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이번 3분기 실적이 좀 호실적으로 나오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이번에 출시를 했었던 게임 신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흥행률이 좀 저조하게 되면서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4분기 실적은 또 주가 상승 모멘텀도 있고 또 이번 4분기 실적은 또 3분기보다는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1월 4일에 출시한 게임에 리니지 W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에 지금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추정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는 38%, 그리고 영업이익도 27%가량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록체인과 NFT를 결합한 게임 출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관련해서 차트상으로 좀 더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장중 7%대 정도 급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종가는 아쉽지만 이제 21선을 돌파하지는 못하면서 3%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은 상한가를 이제 최근에 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시면은 11월 11일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보시면은 좀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는 이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NC소프트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있으려면은 지금 바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21선을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또 이제 추가적인 여력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목표가를 이제 잡아드리면은 지금 여기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은 78만 원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매물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78만 원대에서는 좀 비중을 조절하시는 거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NC소프트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도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한 게임이 해외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과 매출 증대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0년 만에 이제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는 새벽 시간에 미성년자가 게임을 하는 것이 좀 제한이 됐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뭐 게임을 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학부모가 좀 제한을 풀어줬을 경우는 이제 그대로 이제 게임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게임 수요도 어느 정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해서는 게임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좀 옥석 가리기로 또 개별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NFT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신사업을 하는 게임 관련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좀 테마주를 형성을 해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만큼 이제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이랑 그리고 내년 상반기 실적까지 같이 보시면서 좀 개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게임주들의 상승 모멘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NFT와 메타버스 모멘텀으로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됐었던 종목들, 실적들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실적되는 종목들 잘 확인해 보시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또 1분기 신작 그리고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21선 돌파 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는 78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나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90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노민정 주식닥터의 공략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이 러셀인데 오늘도 장중에 7%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이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30%를 넘겼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 리뷰를 들어볼까요? 네, 다크호스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러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2월 6일에 제가 공략주로 러셀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가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로봇 관련 이슈로도 또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드린 이제 매수 라인에 대비해서는 고가 기준으로 34%가량 상승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러셀의 경우는 중고 반도체 증착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로봇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거에 덧붙여서 좀 엮여서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리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략주로 좀 제시를 했던 부분이 12월 6일에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매수 라인은 3,700원에서 3,800원 사이 이 라인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매수 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익률 리뷰에서 러셀에 대해서 한 번 딱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날 12월 16일에 보시면은 25%가량 급등을 해서 이제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었던 4,800원에 거의 근접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리뷰를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날에 리뷰를 도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날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121선에 안착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날에 보시면 전 거래일에 보시면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서 좀 아쉽긴 하였지만 이제 121선에 이렇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비중은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상황 보시면은 5일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래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오늘 5,000원까지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러셀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만약에 매도를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5,000원대는 또 매물대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이제 가져가시는 거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공략주 시청 끝까지 하시면은 공략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러셀 5,000원대에서는 좀 비중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률 리뷰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그곳을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90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을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의 노민정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해 첫 주식 개장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는 1강부터 19강까지 좀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19강에서 이제 좀 보여드렸던 내용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차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좀 주목을 해야 하는 유망 섹터나 아니면 업종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유망 섹터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정부의 예산안을 보고서 제가 이렇게 뽑아온 거니까요. 일단 정부 예산안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어떤 분야가 있는지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주가가 좀 상승을 하려면은 정부가 또 큰 폭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큰 폭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지원을 하게 될 경우는 그에 따른 어떤 이슈나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7천억 규모로 여기에 이 사업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슈화가 되고 또 기사화가 되면서 또 관련 업종들이 이제 테마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테마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또 크게 급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업종을 선택을 하실 때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지원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이번 연도에 정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제 정부 예산안을 보시게 되면은 총 607조 7천억 규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계획이나 계획서는 이미 다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 분야를 선정할 때 있어서 또 이제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은 이제 전년 21년과 비교했을 때 이번 연도에 좀 큰 폭으로 이제 증액을 하는 분야를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로 그냥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일단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기획을 한 2022년 정부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부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발췌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지금 4대 부분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 과제로는 이제 17대 협업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4대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중요한 과제 17가지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년에 어떤 규모로 투자를 했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 연도에 또 투자를 하는 금액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이번 연도에 얼마나 더 투자를 하게 되는지 그 증액에 대한 규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정부 예산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업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7가지를 이제 보다가 이제 증액이 좀 크게 되는 사업 분야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른 분야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시면은 K글로벌 백신허브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25%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의 이제 증액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거의 225%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시면은 친환경차나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년 대비 65% 투자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볼 부분은 6G에 대한 부분인데 6세대 이동 통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전년 172억 규모에서 이번 연도에 308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이제 전년 대비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이제 증액이 79%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은 K글로벌 백신허브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19를 이제 위기 극복을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증액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계속 국내에서는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이제 뭐 재료가 소멸하고 또 단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예측들이 나오고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은 일단 정부는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요. 2026년까지 2조 2천억 규모로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계획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실 분야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보실 분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재정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발췌를 해왔고요. 이제 세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에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증액이 된 분야인데 또 세부적인 항목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이 이제 표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2021년에 투자를 했었던 규모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이제 지원하는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거의 2천억 정도 이제 지원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거의 이제 6,600억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배 이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또 규모가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백신 개발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단기적으로 생산을 역량을 확충을 하겠다,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신 생산하는 것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5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더 다양한 어떤 분야가 있지만 지금 현재 규모로 봤을 때 거의 이제 가장 큰 규모로 또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국내 백신 개발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백신은 아직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백신을 접종을 거의 다 맞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지금 현재는 뭐 화이자 아니면은 모더나 둘 중에 하나를 거의 맞는 분위기이고 지금 현재는 국내 백신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백신이 상용화가 될 수가 있도록 임상을 지원을 하고 또 백신 개발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시면은 일단 백신 자주권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코로나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앞두고 있고 또 임상 3상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2025년에는 글로벌 백신 시장 세계 5위를 달성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이미 계획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에는 9위였지만 이제 2025년에는 세계 5위까지 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또 눈여겨보실 테마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후보물질 9개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표를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 보시면은 가장 빠르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을 보시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국산 백신 GBP510이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은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정부에서 1,000만 회분을 선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국내 백신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임상 1상이나 2상 그리고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좀 더 이제 탄력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코로나 국산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좀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 이제 그 기업 명에 대해서 다 이제 적어놨는데 뭐 아이진도 있고요.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뭐 ST팜, 셀리드, 진원생명과 HK이노엔 전부 지금 국산 백신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더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주를 선택을 하실 때는 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실 부분이, 기대감은 굉장히 뭐 신약 개발이나 어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큰데 일단은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백신이나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보다는 또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고르실 때는 또 실적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종목들을 다 적어놨지만은 사실 4년 연속으로 적자가 연속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실적이 좀 탄탄하게 좀 받쳐주는 2가지 기업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릴 종목은 HK 이노엔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차트상으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신규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점이 점차 이제 좀 낮아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61선을 한 번에 돌파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겪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 저점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은 49,000원대에서는 더 이제 밑으로 빠지지 않고 저점을 좀 지켜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9,000원이 이제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관심으로 두시고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자면은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네, 이 종목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네, 제가 뭐 차트 강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차트 보시기가 이제 어려우신 경우는 이제 고점이나 저점을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점을 61,000원대에서 형성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고점도 61,000원대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전고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좀 하락세로 좀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제가 저점도 한번 고점이나 저점을 다 이제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점을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저점을 올려가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는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야 미래차 개발과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2조 원 규모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3.4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65%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보시면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계속 목표로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 이제 주요 프로그램으로 보시게 되면은 친환경차의 보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년에는 26만 대까지 보급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50만 대까지 보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2배 가량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무공해차로 볼 수가 있는 거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보시도록 하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년에 지원을 했었던 규모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 또 투자를 하는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전년 대비 좀 큰 폭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이제 분야를 좀 보시게 되실 건데, 일단 보시면은 이게 전년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를 보시면은 이 보급 지원 쪽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수소 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전기차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분야를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크게 수소차냐 전기차냐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수소차랑 전기차를 좀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표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은 전기차 보급량을 전년에는 23만 대까지 보급이 됐었지만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거의 2배치로 늘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거의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4배 가량으로 보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큰 폭으로 이제 보급수를 늘려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거의 2만 대 수준에서 이제 2025년에는 20만 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결국에는 뭐 전기차나 수소차나 다 미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 이 생산 규모를 봤을 때 지금 수소차에 비교해서 전기차가 거의 생산 규모가 압도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또 수소차는 좀 생산이 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분야가 좀 더 이제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더 이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고 또 생산 규모가 지금 수소차보다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도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관련주도 있고 또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있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 등록 대수랑 그리고 충전기 대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기차 등록 대수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란 색깔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등록 대수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전기차 충전기도 그만큼 따라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전기차 충전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늘어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전기차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그 실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계속해서 생산이 돼서 나오는데 이 전기차 충전기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무리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용화가 조금 느려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판매하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충전기 중에서도 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완속 충전기랑 급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완전 충전을 하는데 4~5시간이나 소요가 됩니다. 근데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30분이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충전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도 많겠지만 이제 급속 충전기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수혜가 예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익 P&E라는 종목이랑 동양 EMP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원익 P&E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제조하고 있고 또 전원 공급 장치 제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매출이 3%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수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익 P&E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동양 EMP 같은 경우는 전기차용 충전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휴대폰용 충전기도 같이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용 무선 급속 충전 관련한 국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봉으로 좀 더 이제 차트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P&E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일단 9월 경에 지금 보시면 이미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 이슈로 인해서 이제 큰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번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그대로 뭐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끝난 종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지금 현재 이제 조정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구간을 좀 잘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 이 구간이 지금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돌파를 하면서부터 좀 강력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조정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박스 상단에서는 또 지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스 돌파 후 지지 강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을 지금 강하게 돌파해가지고 고점을 형성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이 박스 상단에서 또 지지가 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고점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서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동양 EMP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이미 고점을 한 2번 정도 이제 형성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고점도 한번 형성을 해서 지금 현재는 다시 이제 하락세로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도 원익 P&E랑 좀 차트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 가격대가 지금 저항대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 17,500원대가 저항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고점을 형성을 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정을 겪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저항대에서 다시 지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저항 돌파 후 지지 그 강의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가지고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저항대에서 지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고점을 다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대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슈팅이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 17,000원대에서 이제 빠지지 않고 좀 이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점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6세대 이동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전년에 비해서는 약 79% 정도 증액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6G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5G보다는 거의 이제 50배나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G도 아직 활성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활성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6G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리고 실현이 가능한 때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5년 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제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신다고 한다면은 이제 실적으로 막 움직인다고 한다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충분히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현재 5G에 대한 어떤 불만족도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6G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6G를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제 6G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랑 AI, 로봇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로봇주도 최근에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고 또 시스템 반도체도 또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은 이 통신 관련주는 아직 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사업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3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제 6G랑 로봇 그리고 전장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직은 이렇게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주가 아직까지는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통신주도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종목을 사실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원포인트 레슨을 여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그곳을 누르시고 참여 코드 090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코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공략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렌시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렌시스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안 솔루션 제품 판매하고 있고 또 생활 가전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가전 매출 비중이 70% 정도 나오고 있고 또 보안 쪽에서는 3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주 고객사로는 삼성전자랑 코웨이가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매출이 최근 3년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거의 2배가량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또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또 실적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략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렌시스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요 종목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최근에 좀 이렇게 박스권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횡보를 굉장히 이제 길게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2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이 횡보하는 가격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그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좀 더 괜찮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매수가를 잡아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매수가는 3,300원에서 3,400원 그 라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3,700원, 2차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 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부품 제조업체 이렌시스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나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활용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